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되셨습니다. 2025년 6월 22일 일요일 신박사의 필생의 전략 시간입니다. 주말 상간에 좀 전쟁 이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장에 대해서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어,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어떤 한국 증시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최근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도 정말 역대급의 한국 시장의 강한 흐름들, 좀 자극적이긴 하지만 이번 증시는 그동안 보지 못한 상승장이 될 것입니다라는 어떤 제목도 달아드렸는데요. 어, 우리가 이제 항상 이런 상황들을 또 맞닥뜨리게 되고 또 외부 변수의 어떤 흐름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흐름이 이제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조금 이제 길게 관세는 조금 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관세 영향은 한두 달 남짓 정도 영향을 미치고 다시 또 상승 흐름을 요 정도면 2월 말부터 해가지고 4월 한 두 달 정도 영향을 좀 줬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 관세라는 부분도 굉장히 좀 우리가 두려움이 컸잖아요. 당시만 해도 우리 지나고 나서는 또 까맣게 또 잊게 되고 음,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코로나 이후 역대급의 이제 하락장이 될 것이다. 낙폭도 굉장히 빠르게 이제 급하게 좀 붙었고 또 이제 국가별 상호 관세 부분도 그게 다 시행되면 경제 공황이다라는 어떤 분석들도 해드렸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일부 쇼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거니까 시행되면 그런 부분에서 다소간에 이제 관세 부분도 일부는 쇼인 게 좀 드러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나가고 하죠. 이번 전쟁 사태도 굉장히 좀 격화되긴 하는 것 같아요. 미국이 그 이란 시설을 핵시설을 이제 타격을 했죠. 와, 어, 이 땅 깊숙한 곳에까지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폭탄 여기 있네요. 이란 핵시설 투하된 벙커 버스터, 예, 보잉사가 만들었다고 하던데 길이 6.2m, 무게 13.6톤에서 지하 핵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벙커 버스터라는 것을 처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이란의 어떤 보복을 낳을 것이다 했는데 보복을 하고 있어요. 보복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전쟁이 좀 게임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격으로 반격을 했다. 뭐 이런 계속 이제 외신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딱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미국은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 이제 같이 한 몸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중동 전쟁에 있어가지고 미국은 이 달러 기축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컸죠 그동안. 예, 유가를 이제 달러 결제로 하면서 근데 이제 이란이 계속적으로 이제 그 유가 결제 부분을 달러를 안 쓰는 것들을 자꾸 보여주면서 그러면 깡패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 부분들이 이제 아마 거슬릴 겁니다. 특히나 이제 이쪽이 핵을 가지게 되면 이 쉽게 공격을 못 하죠. 예, 미국이 뭐 러시아나 중국 뭐 이런 국가를 이제 공격할 수 없듯이 북한도 이제 공격을 못 하잖아요. 이미 가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죽이는 차원인 것 같고요. 결국 이제 굴복을 하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힘의 균형은 상당히 비대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래 끄는 어떤 일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 사태는 또 지나가는 사태가 될 건데요. 그 주말 상간에도 비트코인의 어떤 움직임들을 보니까 큰 변동은 없습니다. 예, 뭐 크게 빠지거나 이제 뭐 급락 패턴도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글로벌 증시에 미치는 어떤 영향도는 뭐 좀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요.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어떤 장을 맞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계속적으로 이런 어떤 외부 변수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 하락을 하게 되면 강력한 기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전략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 증시도 지난 금요일 날 보시면 뭐 보합, 약보합 정도고요. 예, 큰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스닥 기준 여기 매물이 있기 때문에요. 작년 11월, 12월, 올해 1월 요 자리에서는 좀 저항을 받는 흐름이 전개될 수 있다. 미국 장세도 그런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우리 화두가 한국 증시잖아요. 예, 한국 증시의 흐름은 정말 무서운 기세로 지금 상승의 가도를 펼쳐내고 있고요. 특히나 금요일날 외국인의 매수세는 강력했습니다. 예, 외국인의 매수세는 강력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다. 외국인들 5,500억 코스피 쪽 코스닥도 순매수하고 이렇게 우호적인 어떤 흐름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뭐 이 부분에 민감도를 가질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보시면 이제 지난 금요일에도 되게 중요했던 이제 패턴이요. 그 종목의 패턴이 SK하이닉스의 움직임이 이제 5% 상승으로 연일 지금 신고가를 내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코스피가 3,000포인트 돌파했잖아요. 이제 막 대중들이 이제 주식 좀 해야겠다 이런 이제 투자들이 이제 들어오겠죠.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건데요. 여기 이제 SK하이닉스 요 이제 직전 고점을 돌파를 했잖아요. 이거는 가겠다는 거거든요, 시장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개인 투자들은 지금 일반 개인 투자들은 지금 자금의 여력들이 좀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불타오르고 막 분위기 자체가 막 달아오르고 이런 것들이 주변이나 여러 가지 어떤 분위기상 크게 느껴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 고객 예수금으로 들어놓던 이 물량들은 아직은 막 흥분되고 강분되고 막 누가 돈 벌고 있다니까 막 나도 들어가야겠다 뭐 포모 현상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에요. 약간의 어떤 스마트 머니 성격의 고객 예수금들이 들어오는 걸로 보여지고요. 뭐 다른 자산을 팔아서 여기에 좀 넣어놓는 그런 개념들도 좀 섞여 있다고 저는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빨간색 선 고객 예탁금이 증가하는 부분들은 지금 시장의 흐름을 더욱 가속도 있게 만드는 에너지를 좀 제공할 걸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업종별 순환매,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것들도 별로 이제 실적이 좋아질 것도 없지만 특히나 이제 대표적인 게 2차 전지죠. 2차 전지 뭐 실적 좋아질 게 뭐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리튬 가고 다시 또 폭락하고 예, 안 좋단 말이죠. 지금 중국의 이제 전기차도 지금 남아돌아가지고 가격 3, 40% 하락 때리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펼쳐지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는 시장에 이제 긍정적 돈이 이제 돌아가면서 붙고 있다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네이버 카카오도 뭐 실적이 갑자기 막 개선되고 이렇게 뭐 실적이 막 갑자기 매출이 2, 30% 뛰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걸 반영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낙폭이 과대했고 뭐 기대감을 주는 뭔가 재료가 뚝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제 이렇게 상승하는 패턴들을 보이고요. 그런 것들을 또 기관들은 이게 낙폭 과대한 거 찾다 보니까 네이버 카카오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작용해서 업종별 순환매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지금부터는요, 이제 난이도가 좀 높아집니다. 뭐 아무거나 사가지고 이렇게 수익이 나는 그런 장세가 아니고요. 핵심적 주도 업종. 저는 거기에 있어가지고 바이오 업종을 가장 메인에 두고 있습니다. 바이오 업종을 가장 메인에 두고 있어요. 가장 안전하면서도, 안정적이면서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자금은 절대 잃어서도 안 되는 자금이면서도 수익을 내겠다. 그런 분들이라면 반드시 바이오 업종 중심으로 지금은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바이오 종목 내에서도 당연히 중소형주는 배제하고 핵심적 기업들 중심으로 배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세는 명확하게 제약바이오 업종의 강한 기조 그리고 안정된 상승 추세 흐름을 내고 있는 명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금융업종 이런 것들 단기 급등했는데 이런 것들 이제 재평가 부분이죠. 예, 재평가란 어떤 관점 부분으로
상승하고 올라가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이제 저평가되어 있었던 PBR이든 뭐 밸류에이션이든 우리 그 지표들이 좀 낮은 위치에 있었던, 시대를 막 주도하고 트렌드를 주도하는 그런 어떤 업종들은 아니지만, 무슨 은행, 증권이 무슨 성장 뭐 그런 어떤 업종도 아니고 사이클이지, 사이클. 그러니까 이제 사이클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은 사이클적으로 잘 사서 팔면 되는 그런 게임이고,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렇게 전략을 세우면 되고, 지금 이제 투자들이 막 어떤 쪽으로 막 환희를 하고 있습니다. 막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것들 급등하는데 막 한 고수가 나타나가지고 막 이런 걸 얘기하니까 그쪽으로 엄청 쏠리고 해요. 그러니까 쏠림 현상들이 좀 발생된다는 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직은 바이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급등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급등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각도 세우면서 급등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매우 주의를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주의를 하시고, 되도록이면 급등 패턴이 아니지만 점진적인 상승을 하고 있는 뚜렷한 명분, 실적이나 모멘텀, 명분을 갖고 있는 그런 쪽의 종목들 중심이면 되고요. 이렇게 역별 상태에 있는 것들은 지금 강세장에서 여러분들이 높은 수익을 내는 그런 업종은 아니기 때문에 배제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5년 만에 시장이 준 강력한 기회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주도 업종이 뭔지, 그리고 주도 업종이 이미 돼서 성숙 단계, 시세 분출적인 흐름을 내는 거, 각도 높이면서 상승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미 가진 자들의 몫이에요. 네, 그런 것들은 쳐다봐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런 쪽은 이제 시세 분출 단계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쪽이겠죠. 그런 것들을 찾는 전략이 저는 안전하다. 저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을 선호하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라든지 많이 급등한 것들, 이런 것들 얘기를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 중심,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엔터 콘텐츠 하이브라든지 또 뷰티 쪽으로 코스맥스라든지 한국콜마, 실리콘투 같은 기업들 꾸준하게 이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바이오 쪽으로도 최근에 이제 흐름들 보시면 SK바이오팜이라든지 ST팜 같은 좀 눌려 있었던 것들도 올라오기 시작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하반기 5G 관련주도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인데요. RFHIC라든지 KMW라든지 솔리드, HFR 이런 기업들도 장기 평선 위로 올라오면서 우호적인 어떤 분위기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지금 시장 분위기는 좋기 때문에 이 전쟁 사태로 인해 가지고 흔들리면 저는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잘 우리가 참고해서 전략을 세우면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제 현대오토웨버 같은 기업도 장기평 돌파했죠.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분위기는 다 이제 개선되고 있는 방향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내일 너무 걱정하실까봐 한번 좀 체크 차원에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지금 여전히 시장은 강세, 그리고 외부 변수로 인해서 흔들리거나 조정이 있을 때는 계속적으로 기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주도 같이 화이팅하는 시장 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는데요. 건강도 주의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현명한 투자 전략 가지고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